네, 이번 시간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반응이 썰렁 갈까봐 저희 직장에서 잘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국민건강보험 적용된다. 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걸 제목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의료계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아우, 정말 체계봐라 같으셔. 고마워요. 세상에 아름다운 마차가 깨끗이 같은 목소리로 저를 체계봐라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별풍선 막 날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마차님 체계봐라 본 적 있어요? 그림으로. 네, 근데 뭘 믿고서 이렇게 정말 체계봐라 같다고 하신 거예요? 잘생겼잖아. 낮부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초음파가 무엇이냐? 초음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볼 수밖에 없겠지요. 네, 초음파는 음파인데 주파수가 높은 음파예요. 그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리 귀에 들리질 않아요. 초음파 들어봤습니까, 마차? 아니요. 저는 물리학과잖아요. 이 주파수라는 게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파수 대역이 이제 20Hz부터 2만 Hz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초음파라고 하면 2만 Hz가 넘는 주파수. 이걸 초음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인데요. 이것을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쏘는 겁니다. 음파를 쏘잖아요. 그럼 이게 반사가 되거든요. 네. 이 반사가 되는 초음파를 영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건가 하면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쏘죠. 튕겨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바로 나타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의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게 생리학적인 운동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까지도. 네. 심지어는요. 혈관도 보고 혈관 내부에 피가 흐르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요즘 초음파가 굉장히 정밀해졌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이 초음파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인이 임신했을 때죠. 그렇죠. 그때 제일 처음 초음파를 그렇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때 초음파에도요.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아주 한 임신하고 아주 초기 때도 태 생식기가 뭔지 아들인지 딸인지 다 그냥 보이죠. 의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은 봐도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봐야 알죠. 네. 자,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가 아니란 얘기죠. 네,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쓰잖아요. 심지어는 CT 같은 것도 이 방사선을 쓰는데 사실 CT는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아요. CT 검사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CT가 방사성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거는 굉장히 방사선이 많이 설량이 높아요. 엑스레이보다 수백 배 높은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한 100번 찍는 것보다 CT 한 번 찍는 게 방사선이 더 많아요. 근데 MRI는 방사선이 아니에요. MRI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장입니다. 이게 MRI가 이게 마그네틱 레조넌스거든요. I가 그렇습니다. 이미지고 자기 공명,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방사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초음파고 이거는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안 해롭다. 전혀 안 해롭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마차 초음파 검사 해봤죠? 네. 지난번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해봤다며. 네.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주고 했다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그때 할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안 아팠죠. 전혀 안 아픕니다. 요즘만 안 아프니까 옛날에도 안 아팠어요. 옛날엔 좀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문지를 때 피부가 따갑고 아팠겠지. 의사가 좀 상냥하게 문질러 주지. 마차한테. 젤 같은 거 바르고 하지 않나요? 억세게 문질러가지고. 젤 같은 거 바르고. 젤리 바르고 하지. 의사가 젤리를 좀 적게 바르고 억세게 문질렀나 보다 옛날에. 젤리 아낀다고 그랬나? 자기가 젤리를 바르고 싹 부드럽게 샥샥 문질러면 음파가 막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반사대가 나오는 그 이미지, 이게 초음파 영상이다. 아마 마차님이 좀 아팠던 거는 젤리 대신에 꿀을 바른 거 아닌가. 꿀이 굳으면 좀 뻑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냈던 이유가 네. 서울대 병원이라서 비쌌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랬었나 봐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침내 이제 복부에 초음파가 작년에 일부 됐다가 올해 2월부터 이제는 나머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 질환, 그러니까 암 환자, 심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랬죠. 이제 상복부 초음파 먼저 적용이 됐고 이제부터 하복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하면 주로 간입니다. 이게 복부의 위쪽에 보면 뭐가 있는 거면 간이 있어요. 딱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배. 그리고 배꼽 위쪽에, 예. 배꼽 위쪽에 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간에서는 이 담즙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럼 담즙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담도를 타고 길을 타고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담도에도 담도가 쓸개죠. 아닙니다. 담도는 말 그대로 관입니다. 담즙이 흘러나오는 관이죠. 네.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도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쓸개, 담낭이 고입니다, 이게. 담낭이 쓸개라는 네, 쓸개입니다. 네. 이 담낭에서 농축이 돼요, 이 담즙이. 네. 농축돼가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에 다 수축되면서 담즙이 흘러가지고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소화를 돕거든요. 그러면 상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간, 담도, 담낭, 그리고 췌장, 그리고 비장, 요 5가지를 주로 우리가 상복부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비장이 뭔가요? 맨 비장 말은 맨날 듣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려워. 이거 설명하면 1시간 가기 때문에 생략. 어쨌든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도 상복부에 속한다고. 근데 요거는 작년 4월부터 이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작년 4월부터. 네. 그러면 이제 올해 2월부터는 하복부 초음파입니다. 하복부라고 하면 어디 갔습니까? 배꼽 밑으로죠. 하복부는 네. 어디 가면 방광이 생각나네요. 일단 방광은 비뇨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복부하고 비뇨기를 구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비뇨기도 하복부에 속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복부하고 그러니까 비뇨기를 합쳐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면 그러면 비뇨기는 어디냐? 콩팥입니다. 콩팥에 오줌이 만들어지죠. 응? 콩팥에서. 그건 상복부지만 비뇨기니까. 비뇨기 아니죠. 콩팥은 하복부라니까요. 콩팥이 하복부입니까? 그럼요. 콩팥이 그럼 저 배꼽 위에 붙어 있습니까? 저는 콩팥이 배꼽 위쯤. 편집하세요. 아니, 편집 아이도 돼요. 모르는 티는. 잠깐 이거 물어봐요. 제가 요로결석 있잖아요. 네. 요로결석을 걸린 적 있거든요. 그럼요. 요로결석 측정할 때 엄청 아프더라고요. 등을 이렇게 툭툭 쳐봐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근데 여기가 배꼽 위인데 여기 쳤을 때 배꼽 아래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 쪽이죠. 배꼽 아래쪽 등 쪽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콩팥은 저 배의 뒤쪽에 있어요. 아래 뒤쪽. 네. 하복부 요거는 비뇨기입니다. 하복부라고 하기보다는 비뇨기라고 해야 맞고 그렇죠. 위치로는 이제 배꼽 뒤에 등짝에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있죠. 요로결석을 하여튼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죽지 않는 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로 결석 있죠. 네. 그걸 초음파로 밝혀내는 겁니다. 네. 초음파를 딱 해보죠. 그러면 비뇨기 하면 콩팥에서 신장이죠. 오줌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요로를 타고 요관입니다. 요관. 네. 요관으로 오줌 쭈루루 내려오거든요. 네. 그 요관에 돌이 생긴 게 버터의 요로 결석이었고요. 네. 요로라고 하는 것은 오줌이 내려오는 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중에 요관, 네. 요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방광으로 가요. 그러니까 콩팥, 요관, 방광 이거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배설 기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뇨기라고 그래요. 네. 생식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네. 이번에 생식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생식기를 초음파하는 경우도 있나요? 생식기 전립선. 전립선. 그러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궁,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 쪽 있죠. 그 난소 이런 쪽은 이번에는 아직 안 됐고요. 포함이 안 됐고 비뇨기 크면 이제 오줌 나오는 경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 그리고 요관, 방광 이 비뇨기하고 그다음에 하복부 하면 이제 소장, 대장 이런 거죠. 네. 그 충수. 여러분 그 충수 돌기염 그러니까 맹장염 있죠. 네. 맹장염 걸려가지고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초음파를 합니다. 그 초음파도 이제는 건강보험 된다. 안 된다. 된다. 언제부터? 올해 2월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고 봐야겠군요. 네. 네. 참 좋은데. 좋죠. 네. 그 건강보험이 그 적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올해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러면 비뇨기 나 콩팥이 이상한가? 나 이게 뭐 방광이 이상한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의사한테 가서 나 찍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다 건강보험 되겠지? 그건 곤란하다. 먼저 증상이 있어서 가서 하는 거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환자가 딱 갔잖아요. 의사가 판단해 봤을 때 이 환자는 뭔가 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사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비뇨기나 하복부에 그 뭐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콩팥에 낭종이 생겼다라든지 뭐 맹장염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치루나 탈장, 장중첩 이런 거 전부 다 장에 온 질환이잖아요. 네. 장에 무슨 병변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의심될 만한 증상이에요. 그럼 만져보니까 충분히 의심이 돼요. 의사가 진찰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초음파 검사 딱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의사가, 네. 환자가, 버터 같은 환자가 있어요. 의심이 많아.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네.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가 병 걸렸으면 당신 책임질래? 그래도 모르니까 검사해달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렇죠, 있죠. 그리고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또 와가지고 전에 검사해가지고 별거 아니라 그랬는데 또 하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네, 청진기라도 한번 대달라고. 이 초음파를 이렇게 자꾸 하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 부담을 당신이 80% 하십시오. 본인 부담 80%를 환자에게 지우는 겁니다. 그럼 네. 일단 그래도 100%는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10만 원짜리다. 네. 그러면 본인 부담 80%는 8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만약에 검사를 했으면 입원이면 본인 부담률이 20%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했잖아요. 네. 뭐 대학병원에서 하면 총 10만 원짜리거든요. 네. 요새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가가. 그럼 10만 원에 20% 본인이 부담하면 뭐 한 2만 원 돈 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2만 원도 채 안 내는데 요즘 20%를 내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가 정당하게 검사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고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는 거니까. 네. 근데 환자가 우겨서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있죠. 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80%의 부담을 지운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면 환자가 8만 원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의사의 소견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럴 때는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검사 결과에 환자가 불만족스러워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환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또 해주세요 하면 그건 환자 본인 부담인데 네. 의사가 인정할 만큼 이거는 또 해야 되겠구나. 왜냐니까 지난번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왼쪽 옆구리가 아픈 거야. 네.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의사가 봤을 때 다른 병 같아요. 지난번에는 대장의 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소장의 병이 있다라든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위해서 하면 또 건강보험이 또 적용이 돼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네. 굉장히 만약에 중한 질환이에요. 막 콩팥에 암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네. 굉장히 중한 질환인데 검사를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수술을 했어. 네. 근데 경과 관찰을 위해서 중환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네. 네. 그런 경우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을 위해서 뭐 한 6개월 있다 오세요 이랬을 때. 그래가지고 검사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마디로 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때는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적용이 된다. 이걸로 들어봤는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또 궁금해하는 게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사실 우리 마차가 굉장히 예민해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20만 원 돈 낸 그 아픈 경험이 있거든. 아픈 경험. 사실 아픈 것보다 돈 낸 게 더 아파. 사실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20만 원 내고 나면 정말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거를 매년 하라 그래서 또 매년 했었거든요. 미치지 그거. 왜냐하면 사실 내가 의사지만 그 초음파는 그게 기계가 비싸지도 않아요. 그럼 한 5천만 원이면 사고 비싸더라도 한 1억이면 사요. 근데 그 문지르고는 20만 원 달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MRI는 엄청 비싸죠. MRI는 기계 자체가 뭐 20억, 30억 하니까 그거 다 치더라도 돈 얼마 안 하는 기계가 갖다 놓고는 의사가 문질러가지고 뭐 또 젤리도 조금 발라줘가지고 아프게 만들면서. 근데 또 그게 한 젤리에다 물 탔나? 네.
그치. 20만 원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한 5분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 5분도 안 해. 문제는 아는데 뭐. 네. 그리고 20만 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병원은 초음파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동네 의원도 다 있어요. 웬만하면. 내과에는.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 비싸지도 않으니까. 문지르면 돈이 생기니까. 그것도 환자. 문지르면 돈 생기. 문지르면 돈 생기죠. 그것도 젤리 조금만 바르고. 우리 대표님 표현대로 쓱 하면 돈 나오는. 돈 나오는 거.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자꾸 응해줘야 되는데, 예. 우리, 마차처럼 금 많은 환자 있죠. 네. 의사가 금만 조금만 주면, 네. 금방 지갑 엽니다. 그러니까요. 그 20만원씩 막 열어버렸잖아. 그냥 그게 암 걸리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연에 20만 원이 낫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암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 걸린 걸 발견하는 거지, 이제. 네. 최대한 빨리 발견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좋은 겁니다. 어쨌건요. 자, 이 하복부 초음파 비용은 그동안에 얼마를 냈냐? 대체로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그 사이를 부담했습니다. 마차 20만 원 낸 거는 그 병원 좀 심해요. 땡이 썼다. 대체적으로 5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받습니다. 대학병원도 대부분 대학병원은 한 15만 원 받는데 네. 서울대나 삼성이나 좀 일부 병원에서 한 20만 원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비급여였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비급여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 부르는 게 값이 마차 별풍선 날갑니다. 그래,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다. 왜?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 흥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나 20만 원 싫어요. 그럼 뭐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마차 하지 말아야지 어떡하고. 제 생각인데요. 그때 아마 의사가 약간 겁을 주면서 30만 원입니다.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의사 마음대로 하는 게 거예요. 아니라서 병원에서 가격을 다 정해놔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떤 항목의 초음파 검사는 20만 원, 어떤 거는 15만 원,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네. 자주간 우리 마차는 20만 원짜리를 그때 했다라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지금 그 기존에 비급여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2월부터. 네.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냐?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2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게요. 네. 외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천차만별이에요. 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외래 본인 부담률이 다 다르거든요. 자, 만약에 마차가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안 하고 네. 동네 홍길동 내과 의원에서 똑같은 초음파 검사를 했죠. 네. 동네 의원에 가서 외래입니다. 외래. 네. 이분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도 어디 가면 돈도 많이 내겠어요. 동네 의원이 많이 냈겠어요. 마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대병원이 외래에서 더 많이 내겠죠. 왜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외래 본인 부담률이 60%입니다. 전체 발생하는 진료비의 60%를 환자 본인이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동네 의원은 본인 부담률이 30%예요. 똑같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동네 의원에 가면 마차는 3만 원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 6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네라서 싼 게 아니라 아예 급여율 자체가 달랐었나요? 그렇습니다.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은 본인 부담률, 외래 본인 부담률이 30%. 그다음에 병원 있죠.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그리고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죠. 6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는 하필이면 또 이제 제일 비싼데 이제 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 저는 가족력 때문에 그렇게 매년 갔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만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같은 고급 인력과 이런 병원 시설이 저처럼 그냥 아무 증상도 없는데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는 낭비다. 그렇죠. 네, 인력 낭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차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게 시중에서 사고 파는 일종의 상품과 같은 비급여 거래였는데 네.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 마차가 얼마만 내면 되는가 하면 이제는 뭐 불과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가야겠네. 옛날 20만 원 이제 5만 원만 내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마차가 자꾸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정말 중증 환자들이 오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마차가 동네 의원에 가면 네. 이제 불과 뭐 한 2만 5천 원만 내도록. 왜냐하면 동네 의원에서 하는 단가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동네 의원에서 그 초음파를 이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가가요.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다 다르게 아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단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만 원으로 책정해 놓잖아요. 네. 동네 의원에서는 한 8만 원 이렇게 단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비율이 또 다르죠. 동네 의원은 거의 30%를 내는 거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60%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가면 뭐 불과 동네 의원에 가면 외래로는 뭐 불과 뭐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내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다른데 거기다가 할인해주는 할인율도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네 의원에 가면 외래의 경우에는 한 2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동네 의원에 2만 6천 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한 5만 3천 원 나옵니다. 한 2배 차이 나죠? 네. 2만 6천 원, 5만 3천 원이니까. 네. 그리고 입원했죠. 만약에 아파서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동네 의원에서는 17,500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대학병원에는요, 17,800원만 내면 돼요. 똑같죠? 네. 왜냐하면 동네 의원에는 입원할 일이 잘 없거든. 대학병원에는 입원했을 때는 17,800원만 내면 되는 거. 야, 20만 원 냈는데 이제 17,800원 내면 돼. 문재인 케어 만세. 문재인 케어 만세. 맞아요. 버터 이 순간에 별풍선 날아갑니다. 눈에 보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만져주는 거. 네. 나중에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선물로 줄게. 예, 좋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 네. 자. 하복부 초음파 이렇게 적용돼서 국민들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좀 혹시 의료기관이 손실 보는 거 그런 건 없나요? 있어요. 진짜 좋은 질문. 진짜 뿅뿅 하트 날아갑니다. 와, 너무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녹화해 놓을 수도 없고 이거 참. 왜냐하면 우리 마차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로 얼마나 했다고 했습니까? 20만 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 가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단가를 제가 10만 원을 후려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0만 원 못 받아요. 표준 가격 자체가 10만 원. 건강보험 수가를 이제는 10만 원 정도로 정해버려. 정확하게는 한 9만 8천 원인데 10만 원 정도 딱 정해버린 거야. 반으로 잘라버렸죠. 네. 그럼 서울대학교 병원은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수는 늘겠지. 촬영 건수는 조금 늘겠지만 원래 그 건수가 많았걸랑. 그래서 마차 20만 내겠다 그래도 오지 마세요 그랬다 얘가. 그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수입이 줄어들게 생겼어요. 네. 모든 대학병원의 수입이 줄어들겠죠. 근데 동네 의원은 기존에 받는 것만큼은 다 인정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병원에는 좀 깎았어요. 그러면 의사들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이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그 불만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네. 이 하복부나 비뇨기 쪽에 이 의료비 있죠. 의료 단가. 네. 뭐 수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렇게 의사가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가를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복부하고 비뇨기 쪽 질환에 대한 네. 의료 수가를 한 10% 평균 인상해 줬죠. 그래가지고 병원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약간 손해 보는 거를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도록 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준 거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초음파 같은 기계를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관행이 너무 많이 그 돈을 매겼습니다. 너무 많이 인정해 준 거죠. 네. 초음파 검사 같은 그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의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에 비해서 20만 원씩 받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 이 새끼는 아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기계 검사 이런 데다가 우리가 수가를 많이 인정해 줬고, 그리고 의사가 직접 그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수술하고 시술하고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의료 수가를 낮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낮추고, 네. 그리고 의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수가를 좀 높여주는 쪽으로 이제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수가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초음파 이렇게 쭉 보니까 위에서부터 왠지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보장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렇죠.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 또 어디가 있죠? 앞으로 추가될 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하복부에 이게 내과적인 장기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비뇨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나머지 거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생식기입니다. 네. 남성 생식기의 대표적인 게 전립선이고요. 네. 여성 생식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자궁과 난소잖아요. 네. 그래서 전립선, 자궁, 난소 이쪽 그 생식기에 대한 이 초음파 검사 이것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요 생식기 부분은 내년쯤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쯤 뒤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임신을 내년에 하세요.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임신하는 거는 그거는 또 별도의 그 임신 출산 지원금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60만 원씩. 맞다. 태아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그것도 웬만하면 다 지원이 그걸로 되죠? 다 해줍니다. 그럼요. 일반 질환에 대한 게 아직 안 된다는. 요거 좀 질환입니다. 중질환이죠. 네. 하복부나 비뇨기 중질환에 걸렸을 때 초음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이걸 이제 해결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알려주세요. 시작할 때 15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또 25분이 다 돼갔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었으리라 자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